오늘의 코인, 오늘은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. 퍼즈님 바로 한번 만나뵐게요. 퍼즈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퍼즈입니다.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.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일주일 만에 또 찾아주셨고요. 2023년도 첫 방송으로 또 찾아주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퍼즈님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, 마지막 방송이신 줄 알고. 네, 네. 다행히도 올해도 찾아뵙게 됐습니다. 네, 오늘은 우선은 저희가 이 월가 거래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눠볼 예정인데요.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가격 분석을 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큰 변동성이 없어요. 참 몇 달째 큰 변동성이 없어요. 재미없는 시장이죠. 네. 그 변동성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. 그러니까요. 네, 네. 그래서 그래도 뭐 바로 올라가주면야 뭐 저희야 뭐 마음이 편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거의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막 하락할 때보다도 그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 길게 횡보하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어요, 사실. 맞아요. 네. 네. 그래서 차라리 움직임이 있으면야 그나마 더 나은데 그 길게 횡보하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더 어렵거든요. 지난 불장에서 저희가 몇 년을 기다리다가 불을 맛본 거였죠, 퍼즈님? 그 하락을 했던 건 1년이고 그다음에 아래 바닥에서 이제 바닥에서. 횡보했던 게 1년. 네. 2년 정도 총 걸린 거네요. 네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1년, 횡보 1년, 그다음에 상승이 2년에 걸쳐서 일어나는. 네. 그래서 이제 뭐 그 1년 봉으로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 음봉 하나에 이제 양봉은 3개지만 요 바로 다음 해는 좀 횡보. 네, 그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뭐 그렇게까지 암울하게는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뭐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 내년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올해가. 헷갈리는데. 네. 네. 올해가 사실 이제 작년 종가보다는 무조건 높을 거라고 저는 뭐 많이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한 90%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요 바닥에 있을 때가 정말 무빙이 진짜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크게 오르는 거는 진짜 한 4만 달러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4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는 큰 상승 이후에 지금 가격대까지 또 떨어지는 하락.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2배 넘게 상승했다가 또 지금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실 이제 개미들은 손절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러한 무빙이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제 생각엔 조금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게 중요할 생각합니다.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비트코인 분석 한번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여기 있고 하단선이 여기 있는데 지금 요 안에서 움직인 지 꽤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움직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중심선에서 상단선이랑 중심선에서 하단선이 4% 안쪽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일단은 계속 움직임이 적어지고 있고 볼린저 밴드가 충분히 좁아졌으니까 조만간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게 일주일이 갈지 2주일이 갈지 3주일이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조금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당하는 경우가 뭐냐면 조금만 올라도 많이 상승하는 것 같은 거예요. 너무 횡보를 길게 하니까 조금만 올라도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 조금만 하락해도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요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랑 하단선 요 안에서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상단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져 봐야 하단선까지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고점 그다음에 요 아래 있는 요 저점을 깨느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깨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대를 제가 좀 찝어드리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한 17,500 정도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16,200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기에서는 충분히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. 근데 위로는 한 18,500 이상 뚫고 아래로는 15,500 이하로 떨어진다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두 라인을 또 잡고
요 위로 돌파하던가 아래로 돌파하던가 이 정도 움직임 나와야지만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안 그러면 일부 현금화를 하던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행보가 길고 지치실 거예요. 네. 하다못해 알트코인도 튀는 코인들이 없을 정도니까. 없어요. 그래서 네.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금 이제 매매를 좀 쉬시고 변동성이 좀 생기면 그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조금 상승에 조금 먹어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큰 움직임 생길 때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경우는 큰 움직임이 생겼을 때입니다. 그래서 그때를 좀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다른 시각에서는 뭐 지금 매집을 해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퍼즈님이 말씀하시는 그 라인들은 만약에 15,500달러를 깼을 때 혹은 18,500달러를 뚫었을 때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만큼 지금은 관망의 자세로 계속해서 2023년 연초를 좀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우리 퍼즈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유효해서 평생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래소 관련한 이슈들 최근에 뭐 중국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거래소를 출범하겠다 이미 모의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깜짝 뉴스들도 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오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가 이제 2주 전에 네. 방송에서 다뤘어요. 그래서 그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의 의도적인 공격이다. 바이낸스가 이제 맞아요. 출금 중지 네. 당하고 막 이랬던 게 그 미국의 의도적인 공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,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제 채널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, 이런 거 봤을 때는 조만간 미국에서 거래소를 만들거나 현물 ETF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흠집 내면 이득이 없어요. 흠집만 내고 말면. 네, 흠집만 내고 네. 말면 이득이 없는데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 그렇게 흠집을 내고 바이낸스 거래소 위험해. 위험하니까 우리 우리 거 써. 거래소를 이렇게 사용해. 되는 거죠. 네.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흐름이거든요. 그리고 이거 미국이 이제 어쨌든 월가에서 이제 거래소를 만든다고 한 바로 직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거래소 만든 물론 그 거래소는 NFT 위주로 거래가 되는 거래소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거래소에 NFT 말고 언제 어떤 코인이 상장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정도 어느 정도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월가 거래소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, 그러니까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거래소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.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도 바이낸스 US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했었고 FTX도 FTX US를 만들어 따로 운영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요 제한되는 뭐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게 다른 거예요.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. 근데 이제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해외의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월가에서 돈을 받아서 만든 거래소가 해외에 본사를 둔다? 이건 전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미국인들 대상으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보태보자면 현물 ETF 승인도 얼마 안 남은 게 아닌가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미국인들은 요 거래소를 사용하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EDXM이라는 거래소인데 맞아요. 네. 미국인들은 이 거래소를 사용하고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를 승인하면 어쨌든 미국의 ETF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지금 네, 상황 이게 자체가. 벌써 홈페이지가 나온 거예요? 네, 맞아요. 네. 대박이다, 네. 이미 네.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네. 제 생각에는 현물 ETF 승인도 곧이잖아요. 물론 뭐 그 곧이 올해 말일 수도 있고 뭐 좀 멀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 어느 정도는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시작이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올해 크게 올라갈 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. 네. 크게 올라갔다 네. 떨어질 것 같다. 그래서 크게 올라가는 호재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물 ETF가 되면 그것 중에 하나일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 거래소에서 어떠한 것들을 상장시킬지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제 거래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 프로덕트 보시면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프로덕트를 보시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라이트코인,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개의 코인을 상장하겠다. 물론 추후에 더 상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밝혀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코인들에 대해서 잠깐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요런 코인들을 왜 선택했는지부터 해서 시간이 나오면 차트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에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 왜냐면 비트코인은 워낙 있으니까. 네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 그 이더리움 당연히 상장시킬 수
있죠. 그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이니까.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SEC가 리플이랑 지금 소송 중인데 네. 그 SEC가 최근에 이더리움한테도 시비를 걸었었어요. 그래서 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바뀌면서 너네 그러면 너네도 증권 취급될 수 있어. 너네도 증권 될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월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리플의 소송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 조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전부 다 상폐가 됐었습니다.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, 기억합니다. 예, 작년 6월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dak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한 뻘짓이 라이트코인 상표였어요. 예, 그때 저 여기서 좀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뻘짓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라이트코인이 민불민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익명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었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전부 다 상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나와가지고 뭐라 말씀드렸냐면 아니 거래소에서 그걸 제한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로 들어오는 건 익명성 안 돼. 우리 거래소 나가는 것도 익명성 안 돼.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왜 상폐를 해야 되냐. 왜냐면 라이트코인 정말 오래된 코인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한 이후에 바이낸스는 그렇게 구현했었어요. 네,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폐되는 거래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. 맞아요. 네, 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만 봤을 때 라이트코인이 해외에서는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코인이고 요번에 상승장 때는 많이 못 올랐지만 그 근본 코인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이제 자금 세탁 관련해가지고 혹은 뭐 범죄에 쓰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다크코인이 다 상폐가 됐는데 네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좀 대응을 했던 게 아닌가. 그쵸, 예. 규제가 심했었죠. 네네. 네.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. 왜냐하면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에서 그냥 버젓이 상장을 해버리니까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조금 네. 제 생각에는 좀 궁금하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손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하고 싶은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. 네,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못 봤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차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. 네, 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과거에 분석을 했던 거예요. 과거에 분석을 해놨던 건데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76조 4% 정도까지 바닥을 찍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세부 카운팅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락이 좀 예상되긴 하는데 그 하락 이후에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한 200불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 옮겨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좀 많다고 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정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네, 해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저는 어쨌든 적절하게 현금화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빨리 보면. 네,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는 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하드코어가 지금 되어 있어요. 원래는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왔었고 네,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캐시랑 BSV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거든요. 그때 우지안이랑 크레이가 싸우면서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도 이런 상태에서 그 채굴자 집단이랑 그 다음에 개발자 집단이랑 또 나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는 예, 요 채굴자 집단이 이긴.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래소는 BCHN이라고 하거든요. 비트코인 캐시 노드 해가지고 채굴자 집단 이긴 요 코인이고 그 다음에 개발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새롭게 바뀌어서 이캐시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캐시라는 코인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비트코인 캐시에서 갈라져 나온 코인입니다. 네, 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제가 요거 정리해 놓은 거는 뭐 나중에 한번 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는 이미 너무 하드포크가 많이 돼서 네. 너덜너덜해졌네요. 네네 진짜 그 많이 됐기 때문에 네.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긴 하거든요.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저점을 다시 한번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웬만하면 요 아래로 안 떨어지지 않겠지. 혹은
안 떨어지겠지. 혹은 뭐 여기서 반상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만한데 단순히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매수를 추천드리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이렇게 좀 어쨌든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월가 거래소에서 상장한 코인이 4개지만 네. 그 중에 여기에 상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호재라고 느낄 만한 네, 그런 코인들은 사실상 없다. 네,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좀 상승할 반등이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. 네, 그런 걸 네. 좀 잘 노려서 탈출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월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더와 라이트코인, 비트코인,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을 일단은 상장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 월가 거래소에서 현물 ETF를 거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? 근데 이제 그 아마 라이센스를 훨씬 더 복잡하게 따야 돼요. 사실 이제 현물 ETF는 쉽게 말하면 주식을 이제 상장시켜서 주식 그쵸. 거래에 네. 그 라이센스를 네. 따야 되는데 그런 게는 사실 쉽지 않고 네,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거래소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제 생각엔 지금 요 월가 거래소에서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,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에서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상품을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 월가 거래소를 만든 주최 측도 월가 은행들이더라고요. 그럼 그 은행권에도 ETF가 상장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우리나라도 ETF 상품을 은행 가서 살 수도 네,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어제 코팍스 관련해서 뉴스가 좀 떴었어요. 네, 네, 그래서 네.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떴었는데, 근데 저도 이 바이낸스라고 인수를 생각하긴 했지만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괜히 말해봐서 나중에 깨지면 네, 이게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, 근데 어쨌든 인수가 좀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고파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보상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, 추가적으로 솔라나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조금 했죠. 네,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파동 카운팅대로 만약에 잘 올라간다라고 하면 23,000원에서 한 27,000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자리가 나오면 저는 손절할 예정이에요. 네, 손절할 네.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일 예정이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솔라나 보유자분들은 가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. 반등의 구간에 온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월가에서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또 퍼즈님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. 저와 퍼즈님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